유은미라고 합니다. 네, 전 현재 DM+라는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양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치과의사들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나누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돈도 벌고. 네, 돈도 벌고. 네, 저희 다 나와요. 네, 다 나오죠. 네, 원하고.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치과 의사로 하면서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의 이 변화 과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임상에 있으면서 강의를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한 것도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의하면서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 거는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진진가 게임. 이 중에서 가짜는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가짜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개근상 가짜일 것 같죠? 네, 또 반장을 한 적이 있다. 네, 반장을 한 적 있다. 네, 개근상. 네, 개근상 답 나왔고요. 개근상은 먼저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개근상 한 분 나왔고, 그 다음에 반장.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3번. 3번. 네, 선생님. 네, 3번.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한번 살펴볼게요. 네. 2번 누구시죠? 정 강사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박수 먼저 제가 대단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 한다. 이런 주의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개근상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우등상만 알아주는 시대였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 아픈데도 학교를 가야 하나 저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 동안 치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나를 이 시간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그때 그 성실함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학창시절에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도 낮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도 안 하고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 전에 그대로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교사라는 꿈을 막연하게 꾸고 있었지만 그걸 위해서 단 한 번도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성적에 맞춰서 치의생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치의생과가 또 치과의사가 뭔지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성적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운이 좋게도 좀 동기를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너 정말 괜찮은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이 친구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처음에는 거리감을 뒀는데요.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계속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맨 앞자리에 앉기 싫어했던 제가 이 친구를 따라서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밤을 새서 공부해 본 적이 없던 제가 이 친구를 따라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제가 2학년 때 수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네.
수석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수석이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얻은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를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해도 나는 바꿀 수 없다. 항상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이 좋은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은 후부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게 어려운 시기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경험을 떠올려서 제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반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면허를 따고 졸업을 했는데요. 임상에서 이제 치과 생사, 이제 치과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한번 수석 한번 해봤다고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하고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도 저를 가까이 하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동료들도 환자들도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스캐닝을 하려고 하면 저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은 울면서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치과 생사는 저랑 맞는 직업이 아니구나 그렇게 포기를 할까 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에서의 좋은 경험 노력해서 얻은 그 좋은 경험으로 제가 이 시기에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더라고요. 전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하다 볼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입 밖에 내서 인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뭔가 고민하다가 매일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웃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입 밖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환자에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임상에서 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치과 생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자분께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치과가 덜 무서워요.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단순히 진료를 잘하고 스킬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두려움을 또는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치과 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진심이 결국에 나의 브랜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성장하면서 제가 10년차가 될 쯤에 저는 어느덧 치과에서도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또 신입 직원, 실습생, 그리고 누구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하면서 느끼게 됐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살이 될 쯤에 제가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넘어서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성공했을까요? 이때만 해도 제가 10년차 됐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인정받았으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강의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책만 보던 교수님이랑 나는 임상에서 이렇게 실전을 가진 그런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에 강의를 한 후에 강의평가는 안담했어요. 강의평가를 전교 교수님 중에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좌절하기 시작했죠. 나의 낮은 자존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나는 또 치과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도 이건 또 나의 길이 아니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때쯤 됐을 때는
오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뭔가 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자격증을 땄는데요. 지금 한번 세보니까 그냥 필요 없는 걸 빼고도 한 30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는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증, 뭐 심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리고 레크레이션, 웃음치료사.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식과 관련된 공부도 꾸준히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이 레크레이션 강사, 웃음치료사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자격증을 많이 땄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좋은 강의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인생의 가능성은 다시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움은 나를 확장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경험을 그냥 학생들 말고 또 임상에 있는 치과 의사들한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끝에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치과 의사 2009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2006년에 이제 공동 대표를 통해서 친구들 동업하고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 했는데 그때 교육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요. 하고 나서 2009년이라 2019년이에요. 2006년에 시작해서. 근데 2019년, 20년 이럴 때 어떤 때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였어요. 막 야심차게 막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이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데 사람이 모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걸 시작하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친구들이나 동료나 주변의 가족조차도 저한테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제가 DM 플러스라고 했는데요. DM 플러스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드림메이트 플러스, 네, 드림메이트 플러스예요. 꿈친구. 꿈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나누면서 같이 꿈을 나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먼저 사업을 했던 선배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누군 그런 거 안 해봤을 줄 알아?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봉사지.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만 쫓아가는 사업가가 아닌 나는 의미를 찾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은 온라인 사업으로 제가 저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었고요. 남들보다 디지털에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육과 산업, 사람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 DM 플러스가 사람들이 같이 언제든지 모이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 플러스라는 회사는 약간 지식을 넘어서 성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긴 하지만 50이 넘어가면서 치과 의사라는 일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나누고 있나? 그리고 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의 방향을요, 단순히 나의 성장이나 치과 의사의 성장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업에 의미를 더하니까 그 길이 곧 나만의 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한 치과 의사가 아니라 뻔한 교육과가 아니라 남들과의 차별화된
전문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배움을 넘어서 지금은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업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치과의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의 자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성실함, 그 다음에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저기 한인경 의사님이랑 진로 코치단 활동도 하고 진로 강사 협의회 활동도 하면서 처음에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알리기 위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꿈이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학생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협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에 비해서 사실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전문성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협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직업의 의미를 여쭤봤잖아요. 저에게 직업은 또 치과의사는 약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마시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쓰지만 또 누군가에겐 인생의 활력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힘든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가장 뜨거운 사명감의 한 모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생각할 때 그런 나의 의미, 내가 살아가면서 이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가요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치과의사가 100년이 지났고요. 우리나라에 온 지도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고 있는 직업입니다. 인생은 비와 기사의 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의 시는 뭘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초등학생인 저희 조카는 이 시가 초콜릿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치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인생을 결정짓는 그 큰 선택 중에 하나가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직업이 저는 한 사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업은 나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존재감 없던 20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던 20대에서 저는 지금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50대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나이가 드는 게 되게 싫다고 하지만 저는 60대, 70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60대, 70대를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힘을 다해서 부는 것입니다. 못이 말했어요. 아무리 딱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성공입니다. 전등이 말했습니다. 저의 성공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 기준을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행복이 결국에는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이 결국에는 성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업글인간 들어보셨나요? 업글인간은 어제보다 발전된 나, 어제보다 업그레이드된 나. 예전에는 성공과 실패로 구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배가 아팠지만 이렇게 업글인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배우고 또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 좋은 경험 하나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